자, 방디의 베이킹 교실. 오늘은 파운드 케이크를 만들어 볼 거예요. 밀가루를 1파운드, 계란을 1파운드, 설탕도 1파운드, 버터도 1파운드, 전부 1파운드씩 들어가면 됩니다. 참 쉽죠? 그 전에 오븐은 화씨 350도로 예열해 주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럼 재료를 섞어 볼까요? 양은 많아 보이지만 다 굽고 나면 3인치 크기로 나눠서 보관하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흥분해서 미국 단위가 나왔네요. 이게 흥분 같은 소리하고 있어. 미터법에 익숙한 우리들, 얘네들은 대체 뭐길래 우리를 이렇게 헷갈리게 하는 걸까요? 왜 아파트는 평으로 계산하고 고기 살 때 한근 달라고 할까요? 대체 인류는 왜 아직도 단위의 통합을 이루지 못한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춘추 전국 시대를 통일한 진나라 시황제의 주요한 업적 중 하나가 바로 도량형의 통일이죠. 진나라 때부터 도입된 척관법은 이후 수천 년 동안 동아시아 문화권의 표준으로 사용됐습니다. 히브리인들의 구약 성경에도 큐빗이라는 단위가 등장하는데 신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면서 길이 300큐빗, 폭 50큐빗, 높이는 30큐빗으로 하라고 했어요. 이게 현대의 미터법으로 환산하면 대강 이 정도 크기가 된다고 하는데 세상의 모든 동물을 한 쌍씩 태우기에는 좀 작은 것 같죠? 세치혀라는 말 많이 쓰죠? 척관법에서 한 자는 10치입니다. 1치는 10푼이고 1푼의 기준은 곡식 중 하나인 기장, 그 기장 알갱이 하나의 지름이었습니다. 기장 알갱이 10개를 이어놓으면 1치, 100개를 이어놓으면 1척, 그러니까 한 자인 것이죠. 혀 위에 기장 알갱이를 일자로 깔아놓는다고 하면 30개 정도 깔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곡식 알갱이라는 게 농사가 잘 되는지에 따라 품종에 따라 크기가 다르잖아요. 큐빗도 마찬가지예요. 팔꿈치부터 손가락 끝까지를 1큐빗이라고 해서 지중해와 서아시아 전역에서 사용됐는데요. 로마인, 이집트인, 페르시아인끼리는 물론 심지어 같은 집 형제끼리도 팔 길이가 다른데 어찌됐든 절대적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할 리가 없었죠. 지금은 시간, 압력, 온도 따위에도 정밀한 단위가 사용되지만 근데 이전 사람들에게는 사실 이런 것까지는 필요도 없었습니다. 곡식의 무게나 옷감의 길이, 밭의 면적 같은 것만 잘 맞으면 됐어요. 세금 걷거나 물물 교환을 할 때 트러블 없으면 장땡이니까요. 그래서 중세까지 만들어진 단위들은 대체로 무게와 길이에 초점을 맞췄어요. 길이나 무게는 적어도 눈으로 보거나 만질 수가 있죠. 그래서 불변의 기준을 정하려는 시도가 오래전부터 이어졌습니다. 기준이 되는 막대기나 덩어리 같은 걸 나라에서 만들고 그걸 복사해서 배포하는 시기였죠. 이런 걸 오늘날에는 원기 또는 표준기라고 부르는데 동아시아에서는 진시황 이후로 왕조가 바뀔 때마다 새로 만들어졌고 유럽에서도 중앙집권화가 진행되면서 나라마다 제정했습니다. 특히나 영국을 시작으로 영미권에서 오늘까지도 쓰이는 피트, 야드, 파운드, 배럴, 갤런, 에이커 같은 도량형은 대헌장이 제정되던 13세기부터 법적으로 정립되기 시작해 영국이 본격적으로 제국으로 발돋움하던 16세기에는 엘리자베스 1세의 명으로 표준기가 만들어지면서 더 명확해졌죠. 조선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표준기들을 만들어서 도량형을 관리했는데요. 전국의 고을에서 이 도량형으로 장난질을 쳐서 백성들을 쥐어짜는 일이 빈번하자 암행어사들을 파견할 때 유척이라고 일종의 휴대용 표준기를 들고 다니게 했죠. 원님들이 나라에서 정한 대로 세금 징수 같은 걸 잘 이행하는지 이걸 대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나라마다 표준기를 만들고 관리한다고 해도 어차피 나라마다 다르고 잃어버리거나 파손되면 다시 만들어야 되니까 절대적인 기준이라고는 하기 힘들었습니다. 특히나 전 세계로 무역망을 연결하고 과학이 발전하고 있던 근대 유럽에서 보다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도량형의 기준을 정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죠. 13세기부터 쓰인 피트, 야드, 파운드 같은 단위들 영국이나 미국에선 아직도 쓰죠. 그만큼 바꾸기 힘든 게 바로 도량형입니다. 하지만 혁명이 일어난다면 쇳불도 단김에 빼라고 프랑스 대혁명은 이런 도량형들을 개혁할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구시대의 악습을 철폐하고 이성과 합리에 기반한 새로운 질서를 세우고자 했던 혁명가들은 정부뿐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을 바꾸고 싶어 했는데요. 이 시기에 도량형에도
엄청난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도량형도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쉽고 유용하게 바꾸기로 한 것이죠. 1799년 이렇게 만들어진 게 바로 지금 우리가 쓰는 미터법입니다. 사람의 발 길이나 어깨 너비, 맥주통 같은 자연스럽지만 애매한 기준에서 유래했던 기존의 단위들과는 달리 미터법은 조금 부자연스럽더라도 절대적인 기준에 맞춰 만들어졌어요. 1미터는 지구의 북극점에서 적도까지의 거리를 재서 그걸 1000만분의 1로 나눈 길이였고, 이걸 다시 100으로 나누면 센티미터, 1000을 곱하면 킬로미터라고 정했죠. 그리고 한 변이 1cm인 공간에 영상 4도씨의 물을 가득 채우면 그게 1g이었습니다. 일상생활이랑은 별 관계가 없지만 아주 일관적이고 합리적이었죠. 시간의 단위도 정했습니다. 하루는 86,400초, 1440분, 24시간이 됐어요. 이성과 합리에 기반한 근대인에게 있어 시간 개념의 정립은 아주 중요한 요소죠. 그래서 혁명가들은 사실 일주일을 10일로, 한 달을 3주로 바꿔서 1년을 360일로 만들고 남은 5일을 휴일로 하는 혁명력이라는 걸 보급하려고까지 했는데, 휴일이 줄어들고 교회 가는 날에도 혼동이 오자 평민들이 반발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혁명력은 겨우 12년 만에 폐지되고 말았죠. 혁명력 같은 급진적인 개혁들은 이후 대부분 원상복구가 되었지만 미터법은 워낙 편하고 합리적이라 대중들에게 느리지만 서서히 받아들여졌습니다. 유럽의 다른 국가들도 하나하나 미터법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죠. 1840년 본진이었던 프랑스에서 미터법 이외의 도량형들이 불법이 되었고, 1875년에는 국제 미터법 협의회가 창설되어 17개국이 서명했습니다. 1925년 러시아까지 미터법을 도입하면서 유럽은 최종적으로 미터법의 세상이 되었죠. 단 한 나라, 영국만 빼고 말입니다. 프랑스에서 미터법 보급에 박차를 가하던 시기, 영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사용해 오던 자기네 도량형을 더 엄밀하게 정리하면서 Imperial Units, 직역하면 제국 단위계라는 간지 폭풍 이름까지 붙여버렸습니다. 그런 영국조차도 결국 미터법의 굴복, 이제는 영국산 도량형이었던 야드, 파운드 같은 것들은 우리나라에서 고기 한 근, 집 몇 평 잴 때처럼 보조적으로만 활용하게 되어버렸는데요. 놀랍게도 아직까지 이 미터법을 받아들이지 않는 국가가 전 세계에 딱 3곳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의 미얀마, 아프리카의 라이베리아, 그리고 세계 최강 대국 미국이죠. 셋 다 영국의 도량형에서 기원하지만 조금씩 다르고, 미국에서는 관용 단위계라고 부르는데요. 야드와 파운드가 대표적이기 때문에 세간에서는 흔히 야드 파운드법이라고 부릅니다. 미국의 역사는 영국의 식민지에서 출발하는 만큼 당시 영국에서 쓰이던 도량형이 도입된 건 당연하죠. 그러나 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세계의 리더로 부상하기 전까지 미국은 외부 세계와 스스로를 격리하고 자기네끼리 잘 먹고 잘 살자는 인식이 일반적이었어요. 미국 내에서 식량도 자원도 영토도 다 해결되는데 대서양 건너 유럽 대륙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알 바 아니었죠. 미터법도 미국인들에겐 바다 건너 구세계에서 일어나는 피바람 중에 하나일 뿐이었어요. 물론 미터법의 과학성과 합리성에 대해 미국이 인정하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자유의 나라인 만큼 연방정부에서는 미터법을 도입하려고 하되 강제하진 않았죠. 거기다 미터법 도입할 타이밍 다 지나고 나니 내가 세계 최강 대국? 미터법 쓰는 나라들도 미국이랑 거래할 땐 웬만하면 야드 파운드법에 맞춰주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더 바꿀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아무리 미국 빼고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미터법으로 대동단결한다 해도 미국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분야들에서는 야드 파운드법이 떡하니 버티고 있습니다. 모니터나 텔레비전, 스마트폰 같은 건 아직도 인치로 크기를 재죠. 비행기는 몇 피트 상공 같은 식으로 역시 야드 파운드법의 일종인 피트를 쓰고요. 석유 시장 역시도 미국 달러로만 결제해야 하는 미국이 꽉 잡고 있는 영역인 만큼 몇 배럴, 몇 갤런 같은 야드 파운드법 단위들이 사실상 표준입니다. 꼬우면 세계 최강 하시든가. 사실 야드 파운드법, 이거 실제로 사용해보면 장점도 있습니다. 우리가 전통적인 척관법으로 고기 한 근 달라고 하면 4인 가족이 한 끼 먹기 딱 좋죠. 1평 하면 대충 사람 누울 크기 정도 나오고요. 야드 파운드법도 척관법이랑 비슷한
비슷해서 생활 밀착형입니다. 1마일은 고대 로마 기준으로 병사들이 1000걸음 행군하는 거리, 1에이커는 소가 하루에 쟁기질할 수 있는 넓이에서 유래했고 1피트는 말 그대로 사람 발 사이즈 정도 길이, 갤런은 커다란 그릇 하나 정도에서 온 거라 대충 어느 정도겠구나 하고 가늠하기가 수월하죠. 어디서 약을 팔어? 이런 걸 뭔 장점이라고 하고 있어. 길이만 해도 인치, 피트, 야드, 마일 같은 단위를 섞어 쓰는데 이것들이 각각 다른 기준에서 유래했기 때문에 자기들끼리도 호환이 잘 안 돼요. 게다가 에이커 같은 단위는 그냥 길이 곱하기 길이로 잴 수 있는 너비에 불과한데도 또 다른 기준으로다가 크기가 정해져 있어서 더 헷갈리죠. 파운드나 갤런처럼 3차원 개념으로 가면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합니다. 1998년 12월 11일 미국 나사에서 화성 기후 궤도선을 자랑스럽게 발사시켰습니다. 9개월이 지나고 1999년 9월 23일 궤도선은 이름대로 화성 궤도에 진입하기 시작했죠. 그러나 연료 분사량을 계산할 때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킬로그램 단위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에 파운드로 계산된 값을 집어넣었던 거였어요. 때문에 실제로 분사했어야 되는 연료보다 적은 양이 분사되게 되고 궤도선은 화성으로 추락하면서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3억 3천만 달러가 화성 대기 중으로 공중분해되는 순간이었죠. 이것 말고도 단위 혼동 때문에 대형 사건 사고들이 꽤 있었고 그런 게 아니더라도 미국인들이랑 대화하면 단위 때문에 애먹는 일이 생깁니다. 여전히 미국이 야드 파운드법을 폐기하려면 길고 긴 세월이 걸릴 것 같아요. 미터법은 시대가 지나면서 더욱 과학적이고 엄밀한 절대적인 기준으로 재정립됐습니다. 예를 들어 1m는 원래 지구의 둘레에서 기원했었죠. 그러나 완전한 구가 아니었던 지구의 둘레 대신 지금은 빛이 2억 9,979만 2,458분의 1초 동안 전진하는 거리로 정의돼요. 그리고 1초는 세슘 133 원자가 91억 9,263만 1,770번 진동하는 시간으로 정의되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실생활과 밀접한 요소에서 따오고 길이와 부피에 집중했던 옛날과 다르게 미터법은 빛의 속도 같은 절대적인 자연의 성질을 이용하고 또 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고대인들의 세계관과 현대인들의 세계관이 얼마나 다른지 보여주는 대목 아닐까요? 지금까지 지식해적단의 키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